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7장 스테이트 리덕션 앤 어사인먼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스테이트 리덕션하고 어사인먼트. 자, 스테이트 리덕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스테이트 이제 감소인데, 내가 어떤 그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첫 번째로 그립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어떤 그 스펙을 잡겠죠. 동작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그 동작을 이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될 텐데요.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수행하는 게 스테이트 리덕션인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내가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처럼 잘 그렸는데 스테이트 이 테이블을 그리고 보니까 중복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이트하고 동일한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동작을 하는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스테이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트를 없애는 게 스테이트 리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스테이트, 동일한 동작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를 없애는 게 스테이트 리덕션입니다.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상에서 보면 그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면 어떤 스테이트가 이게 중복된 동작을 하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중복된 스테이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스테이트 리덕션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는 그런 그 시퀀셜 서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게 쉬워요. 거의 그 스테이트가 뭐 서너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뭐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동작도 되게 간단한 거라서 눈에 딱 보면 보이는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이거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만 복잡해도 그 중복된 동작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가 뭔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리덕션을 스테이트 테이블 상에서 하는 건데요. 물론 아주 노련한 설계자라면 처음에 이런 중복된 스테이트 자체를 잘 안 만들어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건 자, 어떤 설계자가 시퀀셜 서킷을 설계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그 그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중복된 동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동작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볼게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설계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뭐 플립플랍 동작이 어떤지 그거 뭐 뻔하죠. 클락이 에지에서만 입력을 저장한다, 출력으로 내보낸다. 뭐 그것만 기억하면 사실은 뭐 큰 흐름에 문제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널리시스는 그냥 정해진 룰대로 하면 돼요. 인풋 이퀘이션 쓰고, 예? 스테이트 이퀘이션 쓰고, 그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만들죠. 이게 이제 그 플립플랍 아웃풋에 대한 이퀘이션인데, 그 다음에 뭐 스테이트 테이블 만들고 거기서 그냥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림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아주 기계적인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해야 될 것들은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것. 이 능력이 설계자들한테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이고, 여러분들은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스테이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이 스테이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넣어봅니다. 입력을 쭉
이제 어떤 입력을 특정 패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출력은 제대로 만들어내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동작인지 내가 몰라서 여기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요런 특정 조건에서 출력을 1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인풋 시퀀스인데요. 위쪽이 인풋 시퀀스인데 요거를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스테이트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A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머물죠. 이렇게 0이면 출력이 0이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B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B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오면 C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C 스테이트에서 1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렇게 D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D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오면 이렇게 E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고요. E 스테이트에서 1이 들어오면 F 스테이트로 갑니다. F 스테이트로 가고 F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G 스테이트로 갑니다. G 스테이트로 갔고 G 스테이트에서 1이 들어오면 다시 F 스테이트로 가고 거기서 0이 들어오면 또 G 스테이트로 또 갑니다. G 스테이트로 가고 G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오면 A 스테이트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뭔가 막 열심히 동작을 했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패턴을 어떤 특정 패턴을 넣어보고 그때 그 패턴 입력 패턴에 대한 이 출력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제대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렸느냐 하는 것이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내가 제대로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 하는 거는 스스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렇게 그려놓고 입력을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동작하는 거를 이렇게 출력을 보면 알죠.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된다. 그거 내가 아니까 당연히. 그걸 내가 정의하고 이거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요.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력을 넣어가지고 동작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혼자서 이렇게 아무리 혼자서 한다고 해도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처음에 학생들한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그러면 막 뭐 어렵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뭐 재능이 필요하다느니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막 지어서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확인이 가능한데 간단한 패턴을 넣어가지고 그게 틀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이상하게 동작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스테이트를 고치면 됩니다. 기껏 고쳐봤자 0 아니면 1로 가는 거 바뀌는 건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로 이제 설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패턴을 인식하는 특정 직렬로 입력되는 뭐 111이 들어오면 출력을 1로 발생하는 회로를 뭐 만들라. 111 디텍터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하는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넣어보면은 얘가 동작하는 거 보고 111 때 출력이 1로 발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틀렸다고 해도 고치기도 쉬워요. 뭐 이때 또 자세하게 또 설계하는 법 배우겠지만 그래서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능력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규칙만 내가 알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틀리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이게. 자, 그러면 스테이트 리덕션을 이제 여기서 해보면 이게 지금 동작을 시켜봤는데요. 야, 이게 지금 뭐가 중복이 됐냐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테이트 테이블을 그려놓고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쉽게 보입니다. 쭉 지금 현재 상태 A부터 FG까지 있고요. 그때 입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스테이트로 전이하는지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아웃풋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그냥 비교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이것도 아주 기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사실 사람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돌리면 특히 HDL 같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가지고 돌리면 알아서 다 리덕션까지 하고 다 이제 자동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원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 툴들이, 장비가, 계측 장비가, 개발 장비가 물론 다 해주는데, 다 해주지만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뭐 사실 회로다 그러면 HDL로 설계할 거고, 디지털 회로면 HDL로 설계할 거고, 아날로그 회로다 그러면은 이제 회로 이론에서 스파이스 다 씁니다. H스파이스 써가지고 다 설계하고 해석하죠. 사람이 막 이렇게 뭐 V는 IR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계산해 줍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 툴이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사실 제대로 알아야죠.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똑같은 넥스트 스테이트와 아웃풋을 갖는 스테이트를 찾습니다. 요거랑 요거 세트로 다 똑같은 걸 찾아요. 딱 보니까 나오죠.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스테이트는 동일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스테이트는 모두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꿉니다. 이제 큰 놈을 바꿔보죠. 작은 놈을 바꿔도 되는데 알파벳이 큰 놈을 바꿉니다. G를 다 뭘로? G를 이걸 없애버리고요. G는 다 E로 바꿔버립니다. E로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바뀌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스테이트가 줄었어요. G가 없어지고 다. 그 다음에 또 합니다. 그 과정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또 봤더니 이번에는 눈으로 봐도 딱 보이죠.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얘 없애버리고 F를 다 뭐로? D로 다 바꿉니다. F를 다 D로 바꿔요. 그래서 요거 D로 바꾸고 요거 D로 바꾸면 됩니다. 얘는 지워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입력에 대해서,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출력이 그리고 스테이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스테이트가 어떻게 트랜지션하고 출력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바꾸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G를 우리가 전부 바꿨죠. 이렇게 G를 2로 다 바꿨는데요. 그때도 다 바꿔도 되고요. G를 2로 다 바꿨고, 또 D하고 F에서 여기 보면 다 바꿔놨죠. 그리고 요걸 바꾼 거죠. 그리고 F하고 D도 같기 때문에 F를 D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요게 이제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줄인 요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거랑 뭐랑 얘는, 그러니까 즉 얘는 똑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이거 같이 한번 그려보죠. A, B, C, D, E가 있으니까요. A, B 이게 하나씩 하면서 하죠. 0이면 A에 있고요. 0이면 출력이 0이고 A에 있고, 1이면 B로 이동을 합니다. 1이면 B로 이동을 하고 출력이 0입니다. 이렇게. 일단 B 스테이트에서 0이면 C로 가죠. C로 가고요. 출력은 0입니다. 0이고, 그리고 1이면 이제 D 스테이트로 가고 출력은 0입니다. 이게 D 스테이트로 가고 1이면 출력은 0입니다. 자, C 스테이트에서 0이면 A로 가고요. C 스테이트에서 0이면은 자, A로 가고 출력은 뭐가 되냐면 그래도 0입니다. 그 다음에 1이면 D로 가고 출력은 0입니다. C 스테이트에서 1이면 D로 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은 0입니다. 이제 D 스테이트에서는 0이면 E로 갑니다. 여기에 어디로 갈까요? E에서 잠깐만 A로 가니까 이쪽으로 해도 되겠네. E로 가고요. 이렇게 0이면 출력은 0입니다. 그리고 1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D 스테이트에서 D 스테이트로 그대로 머물고 출력이 1로 나와요. 이렇게 1이면 출력이 1로 되고 D 스테이트에서 머뭅니다. 이제 E 스테이트에서는 0이면 A 스테이트로 가고요. 출력은 0입니다. 그리고 1이면, 입력이 1이면 D 스테이트로 가고 출력이 1입니다. 이렇게 1이면 D 스테이트로 가고 출력이 1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D 스테이트로 이동할 때, D 스테이트로 이동할 때
출력이 1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됐고요. 앞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간단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C로 그렸으면 이쪽을 C로 했으면 좀 더 비슷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랑 비슷하게 그려보세요. 위치를 맞춰가지고 A, B, 지금 G, F가 사라졌고 요것만 남은 거니까 요것만 남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스테이트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좀 약간 다르게 그렸더니 형태가 좀 다른 것처럼 나왔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그 스테이트 어사인먼트인데요. 스테이트 어사인먼트. 요게 이제 설계하는 절차 상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 스테이트가 우리가 처음에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 스테이트를 그냥 우리는 보통 S0, 뭐 S1, S2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표현을 합니다. S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S3이다 이렇게. 4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이 4개의 스테이트를 완전히 겹치지 않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나요? 2비트가 필요하죠. 2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해서 00은 S0에 01은 S1에 10은 S2에 11은 S3에 할당을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할당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다르게 뭐 S0를 10으로 하고 뭐 S1을 뭐 00으로 하고 뭐 이렇게 바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규칙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는 방법이 지금 요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 요게 그 이제 바이너리 코드 방식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요게 바이너리 코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레이 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잘 쓰진 않는데요. 그레이 코드 방식은 그레이 코드는 그 값이 증가할 때마다 이 비트 중에 한 비트만 변하는 게 그레이 코드죠. 지금은 여기서 요렇게만 변했고요. 그 다음 비트에서는 얘랑 얘만 변했고요. 그 다음 비트에서는 이제 얘랑 얘만 변했고 그 다음 비트에서는 얘랑 얘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한 비트만 변해요. 그래서 비트의 이 변화를 아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신호의 변화가 이렇게 어떤 값의 변화가 연결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레이 코드로 했을 때 유리합니다. AD 컨버팅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AD 컨버터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AD 컨버터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거를 특정 비트 수의 디지털 이 넘버로 디지털 수로 바꿔주는 게 AD 컨버터인데요. AD 컨버터는 굉장히 많이 쓰죠. 이제 뭐 마이크 써도 AD 컨버터 써야 되고 비디오도 촬영하면 AD 컨버팅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AD 컨버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이 AD 컨버터 같은 경우에 얘가 어떤 연속적인 신호에 대한 그 AD 컨버팅을 할 경우에는 그 비트가 갑자기 팍팍 바뀌면 아무래도 노이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비트씩만 바뀌는 요 값하고 요 값은 한 비트만 다르고 요 값하고 요 값은 한 비트만 다른 그레이 코드를 쓰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비슷한 데이터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예. 값이 좀 이렇게 변화가 심하다고 해도 되게 비슷한 그 신호들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이 그레이 코드가 이렇게 딱 보면 좀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예. 크게 장점이 없어요. 요즘 같은 때는 뭐 바이너리 코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 코드보다도 원핫 코드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원핫 코드. 이 원핫 코드는 여러분들 1학기 때 다 배웠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 원핫 코드는 원핫이죠. 원 하나만 뜨겁다. 하나의 값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비트 중에 요게 5개의 스테이트면은 5비트가 필요해요. 스테이트 수만큼 비트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수가 뭐랑 같다? 샵 오브 비트 수와 같습니다. 스테이트의 숫자하고 비트의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5개니까 5개입니다. 5개면 5개. 5비트. 근데 요 5비트가 각각 자기 자신만의 그 값을,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비트만 1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1 이렇게. 그래서 구별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테이트인지 구별하기 되게 쉬워요. 아, 이거 첫 번째 스테이트구나. 아, 이거 두 번째 스테이트구나. 이거 세 번째 스테이트구나. 눈으로 보면 딱 알죠. 그래서 아주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전혀 없어요. 여기 이 값하고 이 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엔드 시키면 다 0이 나와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그 상관성이 떨어지는 데이터고, 그래서 좀 어떤 입력에 대해서 좀 입력 각각이 굉장히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제 원핫 코드 같은 걸 써가지고 그 코드를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핫 코드, 하여튼 원핫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단점은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한데, 그 시퀀셜 서킷을 설계했을 때 플립플랍이 지금 3개만 있으면 되죠. 3비트의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플립플랍이 5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5비트가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코드를 쓰면 이제 스테이트 수가 많아질 때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드웨어가 크다. 대신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코드를 할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게 지금 그 앞에서 있던 예제의 연장선상인데요. 마지막에 스테이트 리덕션을 다 한 다음에 출력된 결과가 지금 요런데요. 요것을 어떻게? 요렇게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 스테이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Reduced State Table with Binary Assignment. 이 첫 번째 바이너리 어사인먼트를 한 Reduced State Table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 5.7장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5.8장 디자인 프로시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